네, 안녕하세요. 네, 신윤경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텐데요.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듯이 이 수업의 전반부 한 3, 4주차까지는 우리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짧게 또 재밌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뭐 아마 지금 이 강의에서 지각, perception, 그다음에 attention, 주의, 기억, 메모리 중에 지각 파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대중의 생각이 고등학교 때는 조금만 외워도 금방 기억이 됐는데 20대 되니까 내가 늙었나 보다, 드디어 노화가 시작되나 보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키가 대부분 10대 후반에 완성이 되잖아요. 뭐 일부 남학생의 경우 20대 초반까지도 크지만, 그래서 뇌도 우리의 신체 기관이니까 10대 후반이면 뇌가 완성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뇌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관이에요. 발달이 끝나지가 않아요. 특히 다른 신체 기관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늦게까지 그 발달의 변화가 큰데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20대 초중반까지도 뇌는 급격히 발달합니다. 근데 예전 과학자들도 사춘기 되면은 뇌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뇌세포에 뇌신경세포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뉴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뇌신경세포의 숫자가 실제로 줄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이게 실제 연구를 통해서 그 뇌의 뇌신경세포가 단위 면적당 몇 개가 있는지 나이별로 본 거죠.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색깔로 이 뇌가 색칠이 되어 있는데, 붉은색은 단위 면적당 뇌세포의 숫자가 더 많을수록, 더 덴스할수록, 더 촘촘할수록 붉은색이고, 단위 면적당 뇌신경세포가 줄어들면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보니까 5세의 경우는 굉장히 붉고, 이제 20세가 되니까 다 파래졌잖아요. 뇌세포 수가 줄어들었네. 노화가 시작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뇌의 기능을 얘기할 땐 세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이 더 중요해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 신경세포들 간에 어떠한 연결을 맺었느냐, 뇌의 조직화와 관련돼 있는 건데, 어릴 때는 뇌세포 숫자도 많고 일단 굉장히 많은 연결을 맺어요.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연결도 굉장히 무수히 많이 맺는 거죠.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슬슬 가지치기 작업이 시작돼요. 필요한 연결은 더 강화하고 쓸데없이 맺은 연결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뇌세포 숫자도 줄이고 그 연결도 끊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의 나이는 이 머리의 앞부분, 전두엽, 또 전두엽 중에서도 더 앞부분, 여러분의 앞이마를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의 기능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달 중인 거죠. 전두엽의 기능이 무엇이냐? 흔히 종합 실행 능력이라고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당장 게임을 하고 싶지만 게임을 그만두고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럼 충동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나의 주의를 어떻게 분산해야 될지라는 것과 같은 실행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 기능이 우리 여러분의 앞이마에서 벌어지는데, 지금 계속 성숙 중인 거죠. 여러분들의 뇌는. 그럼 뇌를 잠깐 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
뇌의 구성 세포인 뉴런 신경세포예요. 그 뇌의 겉껍질, 그것을 뇌 피질,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뇌의 안쪽은 좀 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뇌의 껍질은 신경세포가 다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그것들 간의 연결. 이 대뇌 피질의 더 겉껍질을 회백질이라고 하고 주로 정보는 여기서 처리가 돼요. 그다음에 백질은 그 뇌의 안쪽 피질의 더 안쪽 부분인데, 백질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색이 정말 하얗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 세포들 간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왜 뇌의 겉껍질이 그 회색빛으로 보이냐? 이 뉴런의 이 부분을 세포체라고 하는데, 세포체의 색깔이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세포핵도 있고 더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색이 좀 회색빛을 띠어요. 그러니까 뇌의 겉껍질은 이 세포체들이 있는 거고, 이 뉴런의 이 꼬리 부분, 이것을 한국말로는 축삭, 영어로는 엑슨이라고 해요. 엑슨은 이 수초라고 하는 이게 볼록볼록한 게 있죠. 이게 이렇게 잘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뇌의 그 전기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수초의 색깔이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색깔이 진짜 다 색깔이 아니랍니다. 실제 뉴런이 이렇게 오렌지빛은 아니에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수초가 사실 흰 빛을 띠어요. 그래서 이 X는 흰색을 띠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는 겉에는 이렇게 세포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안쪽은 엑슨들 간의 연결이에요. 뭐 이쪽 세포와 이쪽 세포가 엑슨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여기가 전선, 하얀 빛을 띠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은 다 전선입니다. 이 뇌는 지금 우리의 코를 중심으로 해서 몸을 좌우로 나누어서 섹션을 한, 컷을 한 사진이네요. 다음 장을 볼까요? 네. 아까 그 붉은 빛에서 세포 수만 굉장히 많다가 이제 세포 수를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결을 맺는다고 했듯이, 이것도 한번 뭐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건데, 태어났을 때는 뇌 세포는 거의 성인 수만큼 갖고 태어나요. 실세경에 보니까 아주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세포 수만 갖고 뉴런과 뉴런 간에 엑슨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가 실세경에는 아주 복잡한 연결을 맺어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됐더니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 다 이제 가지치기가 됐고, 이 뉴런은 뭐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강화될, 그 연결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엑슨을 여기저기 이렇게 뻗으면서 이 연결은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20대는 뇌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다. 특히 뇌의 조직화, 재조직화에 있어서 지금 이게 뭐 어떤 한 뭐 회사의 서버인가 봐요. 서버 관리를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뒤에 그 전선 연결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서버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로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직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과정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능인 지각, 주의, 기억, perception, attention, memory 중에서 특히 지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뇌는 세상을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추론을 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이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주관적 모형, 인터모델, 내부 모형, 주관적 모형을 구성한 게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세계예요. 그래서 일단 지각이라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뭐 지각을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첫 장면으로 쓰는 건데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 영화도
너무 오래된 이제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네오라는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것이 세상이려니 하고 살았던 그것이 실제로는 조작된 세계고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와 맞닥뜨렸을 때 커다란 충격을 받죠. 근데 그 영화에서 모피우스가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줘요. 파란 약을 먹으면 다시 너가 믿고 있던 그 세상으로 가고 거짓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그 대신. 하지만 그게 행복이려니 하고 살 수 있죠.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의 세계에서 살게 돼요. 여기서 모피우스가 얘기하는 것은 빨간 약을 선택하면 이 이상한 나라, 하지만 현실인 이 세상에 그대로 머물고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지 알려주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얘기죠. 이상한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져서 이상한 나라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진실을 선택할래, 가짜를 선택할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 약을 먹고 진실의 세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지각을 청각, 시각, 촉각, 후각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청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목수가 나무를 베었네요. 쿵 하고 소리가 들리겠죠? 나무가 떨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를 만들었고 그 소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나요?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나무가 쿵 하고 떨어졌어 라는 식으로 나무가 소리를 만든 것처럼 표현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는 이 무거운 나무가 떨어지면서 주변의 공기 분자를 흔들게 돼요. 공기 분자의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 파동이 우리의 귓바퀴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소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공기 분자의 파동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의 귀를 보세요. 얼마나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이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주고 귓구멍을 통과하면 여기 이 드럼, 북처럼 생긴 고막을 두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디자인, 이런 공학적인 설계를 했나 감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뼈라고 하고요. 또 모루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나 봐요. 모루, 그다음에 이 삽처럼 생긴 이 등자, 이 세 개의 뼈를 그 진동이 지나가면서 달팽이관을 이제 건들게 돼요. 달팽이관이 우리의 그 청각 세포들이 있는 곳인데 달팽이관 안은 액체로 차여져 있고 지금 돌돌 말려 있죠. 이 달팽이관의 이 표면에 마치 털처럼 털들이 무수히 많이 돋아나 있어요. 그러면 진동이 전달이 되고 액체가 흔들리면서 털이 흔들리죠. 그 털이 흔들릴 때 그거 흔들리는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 전기 에너지가 청세포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나무가 떨어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는 단지 공기 분자를 흔드는 물리적 에너지를 만들었고 물리적 에너지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과하면서 소리가 들리게 된 거죠. 만약 나무가 떨어질 때 이런 감각기관을 가진 생명체나 이런 그 물리 공기 에너지의 파동을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기계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세상엔 소리는 없는 거죠. 그냥 공기가 흔들렸을 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방 안에 있겠죠. 방 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실제인 것처럼 실제 그대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모두 세상의 물리적인 에너지가 심리적인 실제로 변환된 결과예요. 실제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과 유사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 교재에 초안으로 쓸 그 원고의 내용이 밑에 있으니까 혼자 읽고 싶을 때 공부할 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리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를 거치면서 심리적 경험으로 바뀌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세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심리적 세계. 제가 이게 네. 착시가 아니고 착청이겠네요. 하나 착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커다란 뭐라 그러죠? 전신주가 지축을 때리고 있잖아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 사실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은 화면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기 분자의 파동을 소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고 있는 화면이 굉장히 그 파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착시에는 그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약간 둥둥 하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렇게 강하게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한 거죠. 여기 공기 분자가 흔들리네. 그럼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하고 그 미세하게 여러분들의 그 뇌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둥둥하고 크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착시 현상이네요. 지금 이분 공중부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연히도 절묘하게 이 사람이 약간 그 기름이 떨어진 그 얼룩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 왜냐? 지금 이 얼룩이 얼룩이 아니라 지금 정오 정도 되는 시간 같죠. 굉장히 밝으니까.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다. 이게 그림자라면 이 사람은 떠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의 뇌가 해석을 하니까 실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공중 부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 그림자를 없앤다. 그러면 바닥에 잘 붙이고 발을 붙이고 서 있네요. 다시 이 얼룩이 생기면 공중 부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각이란 무엇인가? 지각은 영어로 perception, perceive인데 라틴어에서 왔대요. 라틴어의 그 어원의 뜻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 seize라고 하면은 뭔가 손에 잡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의 감각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청각 소리의 예에서 들려줬다시피 그 물리적인 에너지가 그 뇌를 거쳐서 해석을 한 게 그게 지각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우리가 소리를 만들었듯이 그 공기 파동이 그 진동수가 단위 시간당 굉장히 파르르 하고 많이 떨린다. 진동수가 높다. 뭐 손이 헤르츠 단위를 쓰는데 1초당 뭐 굉장히 많이 그 파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높은 음을 듣거든요. 근데 또 그 진동수가 낮다. 뭐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이 뭐 20헤르츠 1초에 20회 파르르 떠는 건데 그런 소리는 또 낮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로 듣긴 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약간 유사하게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음으로, 진동수가 높으면 높은 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닮은 우리 내부의 모형을 만들지만 그것이 세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물리적 에너지가 우리의 감각 수용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기적 메시지로 전환이 되고 전화가 아니라 전환이 되고 우리의 뇌가 이것을 해석한 게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각은 실제 세상을 거울처럼 반사한 것이 아니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해석하고 예측하고 추론한 결과예요. 네, 지금 시각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교재에 초안 부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 돼요. 시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핀홀 카메라라고 그 작은 도화지에 구멍을 뚫고 그 뒤에는 그 빛을 감광할 수 있는 어떤 그 감광판을 대면 이제 사진이 감광판에 인쇄가 영상이 이미지가 빛을 통과한 다음에 뒤에 그 사진이 찍히거든요. 근데 빛은 직진을 하니까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 그 뒤에 맺힌 상은 위아래가 뒤집히게 되죠. 네, 위에 있는 상은 빛을 통과하면서 구멍을 통과하면서 아래 맺히고 아래의 상은 빛을 통과하면서 위에 맺히게 되는 거죠. 역시 좌우도 바뀌겠죠. 왼쪽 오른쪽도. 왼쪽 빛은 빛을 통과하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 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이제 왼쪽으로 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눈의 구조인데요. 이제 우리 그 여러분들의 그 안구의 겉표면을 각막이라고 하고 수정체는 이제 렌즈죠. 렌즈를 조절해서 빛이 이제 이 구멍, 동공이라고 하는 빛의 구멍을 눈의 구멍을 통과해서 빛이 그 우리 안구의 뒤쪽 부분에 맺히게 되는데 이 안구의 뒤쪽 부분, 상이 맺히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망막. 망막과 각막을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 망막에 손상이 있대라고 하면은 이 눈의 앞부분에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의 뒷부분에 어떤 이제 충격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손상이 있는 거죠. 이 망막을 영어로는 레티나라고 해요. 이 망막에 우리의 시각 세포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애플사에서 만든 컴퓨터 디스플레이 중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애플이 이름 짓기를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그 눈의 구조의 레티나에서 그 사람들이 따온 단어예요. 예를 들어 그 초점이 맺히는 이 망막 부분, 여기에 시각세포가 몇 개 있냐면 초점이 맺히는 이 곳의 지름이 0.3mm, 여러분 1mm가 얼마나 작은지 알죠? 그것의 30%, 0.3mm 안에 시각세포가 600만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깥 세상을 선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핀홀 카메라처럼 우리의 이 안구도 동공을 통해서 빛이 통과하고 망막에 상이 맺히니까 망막에 맺힌 상은 어떻게 되나요? 위아래가 뒤집히고 좌우가 바뀐 상이 맺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뒤집혀 보입니까? 위아래가 거꾸로 돼 있고 좌우가 뒤집혀 보입니까? 아니죠. 똑바로 보이죠. 핀홀 카메라에 맺힌 상은 위아래가 뒤집혔는데 왜 우리는 똑바로 볼 수 있을까? 그 세기의 그 천재 물리학자 뉴턴도 광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프리즘으로 뭐 빛의 굴절 실험도 하고 했는데 뉴턴도 우리의 눈의 구조를 봤을 때 그것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어요. 왜 위아래가 뒤집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그 시대의 과학으로는 그 뇌신경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뇌가 어떻게 신경 처리를 하는지 잘 몰랐지만 뉴턴이 생각하기에 이 망막의 겉으로 맺힌 이 상에 그 정보가 뇌에 전달될 때 그 위치 정보를 뒤집는 식의 신경세포의 배열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의 뇌로 그 정보를 보낼 때 아래에 있는 것은 위로 연결하고 위에 있는 것은 밑으로 연결해서 여기에 똑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망막에 그 맺힌 상의 정보는 이제 전기 충동으로 바뀌면서 우리 뇌의 뒷부분, 후두부에 그 정보 처리가 되는데요.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실제로 여기 이 부분이 자극될 때 이 정보가 어디서 처리되느냐, 이 뇌 뒷부분에 그걸 연구했더니 이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실제 세상의 장면이고, 이게 망막상, 우리 망막에 맺힌 상의 이미지, 자 위아래가 뒤집히고 좌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게 대뇌의 시각 피질에서 그 상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봤더니 여전히 뒤집혀 있어요. 여전히 뒤집혀 있고, 뭐 이건 너무 자세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확대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왜 확대되어 있냐면 여기가 초점에 맺힌 상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더 세밀하게 보려면 초점에 맺힌 상은 더 해상도가 좋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초점을 맺히면 거기는 뚜렷해 보이고 그 주변 시야는 흐려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더 뚜렷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세포가 여기에 정보 처리에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볼록 더 많은 세포들이 여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여전히 뉴턴의 예측과는 달리 여전히 우리의 뇌의 뒷부분 후두엽에서는 거꾸로 된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자, 지각을 다룰 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뇌는 세상을 그대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감각 정보를 갖고 아, 혹시 세상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추론을 해서 그 추론을 구성해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상을 똑바로 그 신경세포가 이 상을 다시 뒤집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내가 위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면 손을 위로 뻗어야 되고, 밑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면 손을 아래로 뻗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각 정보가 사실 뒤집힌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하면 세상은 다시 그냥 똑바로 보이게 돼요. 그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프리즘 수능이라고 해요. 이 사람 좀 희한하게 생기는 이런 고글을 쓰고 있죠. 이 고글을 쓰면 사실 아마존 같은데 장난감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안경을 쓰면 뭐 좌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왼쪽으로 30도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위아래가 바뀌게 보이는 이런 렌즈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지럽고 혼동스럽죠. 그럼 세상이 뒤집혀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2, 3주 이상 이것을 계속 착용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세상이 다시 똑바로 보여요. 우리의 뇌가 뒤집힌 감각 정보를 실제 세상과 유사하게 다시 이제 해석한 거죠. 시각은 외부의 물리적 에너지 중에서 특히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그 빛의 에너지 대역을 우리의 감각기관이 수용했기 때문에 지각이 돼요. 이게 빛의 이제 그 파장 대역을 보여주는데, 아까 소리가 공기의 파동이라고 했죠. 공기 분자가 흔들리는 것. 빛도 역시 파동이에요. 지금 이 단위가 나노미터 단위로 파장을 그 대역을 표시했는데, 한 파장의 길이가 뭐냐면 이 파도처럼 이 빛의 에너지가 파동처럼 있으면 한 파도의 정점에서 이웃 파동의 정점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400나노미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나노미터인 것,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단위예요.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빛의 물리적 에너지를 우리가 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 이외의 에너지는 우리의 감각기관에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죠. 뭐 일부 동물, 일부 벌레, 특히 꿀벌들은 꽃의 색깔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보다 좀 더 많은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빛의 에너지를 이제 그 색으로 보게 되는 거죠. 초단파, 그러니까 파동이 아주 조밀하다. 한 단위 시간당 굉장히 많이 파동을 일으킨다. 그럼 에너지가 굉장히 센 빛이죠.
뭐 감마레이 이런 거 맞으면 뭐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네, 뭐 어떤 SF 영화에서는 감마선 맞으면 뭐 초능력 생기고 이러죠. 네, 우주선 같은 것도 이런 거에 노출되면은 암에 걸리고 사람의 생명에 매우 위험하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가 매우 강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장파장으로 가면은 이제 뭐 장파장에 신호를 실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용을 하죠. TV나 라디오가 이런 이용하는 전파는 장파장이에요. 네, 제가 그 빛의 그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아주 극히 얇은 일부 가시광선 대역만 우리가 그 감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네라고 시간을 보니까 시간도 30분이나 흘렀네요. 저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녹음하는 게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 앞에 학생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말을 지금 길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서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첫 주차에는 이제 제가 지각을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첫 주차에 오리엔테이션과 지각의 앞부분 동영상 강의가 있죠. 이거 두 개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2주차 때 이제 지각, 메모리 어텐션, 기억과 주의를 다 다루고 1시간 정도 분량으로 다루고 과제를 많이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모든 이제 교수들이 아무래도 과제를 많이 내주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거기에 더 여러분들의 그 부담감을 더 주고 싶지는 않고, 다만 동영상 강의를 열심히 들어달라. 뭐 동영상 강의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산책하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또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이용해 주시고요. 2주차 때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어렵다. 어렵진 않거든요.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초등학교 강의실에서도 그 자원봉사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모두 노력해 봐요. 네. 감사합니다.